한 달째 연락 끊긴 아들을 찾아간 70대 어머니는 며느리가 치유사라는 사기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망불길한 신호. 경상도 시골 마을, 이른 새벽 4시. 고금내는 또 같은 꿈을 꾸고 깼다. 돌아가신 남편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우는 꿈.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남편은 그저 현우야, 현우야 하며 울기만 했다. 금내가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쳐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아들 이름을 불렀다. 침대 옆 탁상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0분. 금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60살 때 남편을 떠나보낸 후 10년 동안 그와 관련된 꿈은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사흘 연속 같은 꿈이라니. 뭔가 있어. 분명히. 금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찬 바닥이 발바닥을 식혔다. 1월 초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거실 달력을 보니 2025년 1월 3일 금요일.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보였다. 12월 1일. 아들 현우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이었다. 금내는 그날 달력에 표시를 해뒀었다. 한 달하고도 이틀.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아들이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현우는 어김없이 일요일 저녁이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제때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엄마 건강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 짧은 통화가 금내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런데 12월 첫째 주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금내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삑. 현우야, 엄마야. 요새 전화를 안 받네? 연락 줘. 걱정된다. 금내는 전화를 끊고 문자도 보냈다. 현우야, 괜찮니? 엄마 걱정돼. 247통째였다. 12월 2일부터 매일 보낸 문자였다.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다. 323개의 메시지 모두 읽지 않은 상태. 금내의 손이 떨렸다. 이건 아니야. 현우가 이럴 리 없어. 금내는 며느리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어머님, 지금 새벽 4시예요. 알아. 미안해. 그런데 현우가 한 달째 연락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 일이 많거든요.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문자도 안 읽어. 어머님, 지금 현우 오빠 정말 바빠요.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금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평소에는 공손하고 부드럽던 목소리가 지금은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그래도 통화 한 번만. 어머님, 저도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금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차갑고 급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금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그런데 가슴은 점점 더 세게 두근거렸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젊을 때 장사할 때 배운 감. 사기꾼이 접근할 때 느끼던 그 감. 금내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내가 가야 해. 새벽 6시가 되자 금내는 핸드폰을 들어 검색을 시작했다. 서울 청력 검사, 강남 검진센터. 사실 금내의 귀는 조금 안 좋았다. 70대가 되면서 고음이 잘 안 들렸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금은 핑계가 필요했다. 서울에 갈 이유가. 몇 분 후 금내는 강남 실버검진센터 예약 페이지를 찾았다. 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청력 검사 예약.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확인 문자가 왔다. 오전 9시 금내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가 받았다. 어머님? 서연 씨,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가. 네. 왜요? 귀가 요새 안 좋아서. 강남 검진센터에서 청력 검사 받기로 했어. 월요일 오후 2시.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그럼 호텔 잡아드릴게요. 집은 지금 엉망이라서요. 금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니야. 호텔은 돈 아깝잖아. 며칠 쉬다 갈 거니까 집에서 자야지. 월요일 오후 1시쯤 도착할 거야. 어머님, 진짜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리도 안 돼서. 괜찮아. 엉망이면 내가 청소하고. 엄마가 뭐 깨끗한 데만 다녔니?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금내는 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 나 아들 집에 가는 건데 호텔에 묵으란 말이 되니? 월요일 1시에 봐. 끊을게. 금내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얀 빛이 마을을 비췄다. 현우야, 엄마가 간다. 이망상경, 그리고 진입. 1월 6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 금내는 택시에서 내려 33층짜리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다.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시골 단층 집에서만 살던 금내에게 이 높은 건물은 여전히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여기가 우리 현우 사는 데구나. 금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공동현관으로 걸어갔다. 입구에는 보안 게이트가 있었다. 금내는 인터폰 앞에 섰다. 화면에 호수 목록이 떴다. 금내는 1503을 눌렀다.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어머님? 나야. 문 열어줘. 어머님, 진짜 호텔이. 아니야. 문 열어. 나 지금 앞에 서 있어. 긴 침묵이 흘렀다. 금내는 인터폰 화면을 응시했다. 5초, 10초, 15초.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딸깍. 금내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했다. 천장은 높았고 공기는 차갑고 인공적인 향이 났다. 금내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 차갑고 깨끗했다.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다. 금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었다. 70년을 산 흔적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15층에 도착했다. 금내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15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윤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옷도 구겨져 있었다. 평소 단정하고 깔끔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다. 금내는 현관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신발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택배 박스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박스들은 개봉된 것도 있고 그대로 쌓인 것도 있었다. 집이 좀 어수선해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 재빨리 택배 박스를 치우려 했다. 금내는 그 박스들을 힐끔 봤다. 라벨에 웰리스 힐링, 디톡스 파우더, 정화티, 클렌징 솔트 같은 글자가 보였다. 괜찮아. 내가 정리 도와줄게. 금내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이었다. 아로마 같은 은은한 향이 아니라 진하고 무겁고 숨이 막힐 듯한 냄새. 마치 무언가를 태운 듯한 냄새. 인센스 같기도 하고
약초를 태운 것 같기도 했다. 거실 창문은 모두 꽉 닫혀 있었다. 커튼도 반쯤 쳐져 있어서 실내가 어두웠다. 1월의 밝은 햇빛이 밖에 있는데 집안은 마치 저녁처럼 어두웠다. 테이블 위에는 초가 여러 개 타고 있었다. 하얀 초, 검은 초, 빨간 초,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초 옆에는 소금이 담긴 그릇, 숯이 담긴 그릇도 놓여 있었다. 금내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무슨 제사상이야? 아, 그건 공기 정화용이에요.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초랑 소금, 숯이 공기를 정화한대요. 서연이 얼른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금내는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다. 소파 옆 바닥에 태운 종이 재가 떨어져 있었다. 금내는 그걸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다. 재가 부서지며 손가락에 묻었다. 금내는 재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종이를 태운 냄새였다. 하지만 일반 종이가 아니었다.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 같았다. 서연 씨, 현우는 어디 있어? 금내가 돌아서서 물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방에 있어요. 왜 안 나와? 엄마 왔는데. 요새 몸이 안 좋아서요. 쉬고 있어요. 무슨 병이야? 심장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심장 질환 있으시잖아요. 금내는 알고 있었다. 현우는 3년 전부터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병원은 다녀? 네, 다니고 있어요. 어느 병원? 서연이 눈을 피했다. 강남. 큰 병원이요. 병원 이름이 뭔데? 어머님,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금내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다. 서연은 눈을 피하며 손을 비벼댔다. 금내는 70년 인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다. 장사할 때 사기꾼과 정직한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눈을 피하는 사람, 손을 비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금내는 일어서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안방 문 앞에 섰다. 문이 잠겨 있었다. 금내는 손잡이를 돌렸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금내는 손잡이를 세게 흔들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왜 잠겼어? 금내가 돌아서서 물었다. 서연이 황급히 다가왔다. 어머님, 지금 현우 오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내 아들인데 왜 못 들어가? 지금 중요한 치료 중이에요. 방해하면 안 돼요. 금내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무슨 치료? 서연은 눈을 피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안정이 필요해서 방문을 잠갔어요. 그럼 나라도 봐야지. 엄마야. 어머님, 진짜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야? 금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이 움찔했다. 저녁 때 깨우면 뵐 수 있어요. 금내는 안방 문을 다시 봤다. 문틈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있다면 숨소리라도 들릴 텐데. 현우야, 현우야, 엄마야. 금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어머님. 서연이 금내의 팔을 잡았다. 지금 깨우면 안 돼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금내는 며느리를 봤다. 서연은 진짜로 절박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뭔지 금내는 알 수 없었다. 금내는 팔을 빼냈다. 알았어. 저녁까지 기다릴게. 서연이 금내의 팔을 잡아 거실로 이끌었다. 금내는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잠긴 안방문, 진한 향, 태운 종이, 택배 박스, 초와 소금과 숯, 그리고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눈물. 금내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서연 씨, 나 물 좀 줄래? 네, 잠깐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다. 금내는 재빨리 거실을 둘러봤다. TV 옆 선반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현우와 서연이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사진 옆에 또 초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금내는 소파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다. 메모지를 봤다. 정화 3단계 1월 5일 완료. 다음 단계 최종 관문. 준비물 파우더 3포, 티 2포. 금내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정화, 최종 관문? 이게 무슨 소리야? 금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메모지 사진을 찍었다. 서연이 물을 들고 돌아왔다. 어머님, 물이요. 금내는 메모지에서 눈을 떼고 물을 받았다. 고마워. 금내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식혔다. 서연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님, 검진은 언제예요? 오후 2시. 금내는 시계를 봤다. 1시 20분이었다. 그럼 40분 후네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여기서 검진센터까지 10분 정도 걸려요. 아니야, 걸어가도 돼. 길 찾기 할게. 어머님, 귀 안 좋으시다며? 택시 타세요. 금내는 웃었다.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가는 거지. 아직은 괜찮아. 길 건너고 말 듣는 정도는 돼. 서연은 시계를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봤다. 화면에 뭔가 메시지가 떠 있는 것 같았지만 금내는 보지 못했다. 그럼 1시 40분쯤 출발하세요. 늦으면 안 되니까. 응, 알았어. 금내는 물을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저쪽이요. 금내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세면대 옆에 약병들이 줄지어 있었다. 금내는 하나를 집어 라벨을 봤다. 디톡스 파우더 마이너스 주의 하루 1회오지, 과다 섭취 시 탈수, 저혈압, 경련 등 부작용 가능. 의료기관 상담 후 사용 권장. 금내는 다른 약병도 봤다. 정화티 마이너스 성분 센나입, 알로에, 기타. 주에 하루 1포, 과다 섭취 금지. 금내는 핸드폰을 꺼내 약병들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라벨, 성분, 경고 문구까지 모두. 그리고 쓰레기통도 봤다. 쓰레기통 안에 영수증 조각들이 보였다. 금내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 펼쳤다. 웰리스 힐링센터 마이너스 디톡스 프로그램 3단계 마이너스 결제 금액 850만 원 마이너스 결제일 2024년 12월 28일. 금내는 숨이 막혔다. 850만 원? 금내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다시 거실로 나왔다. 서연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금내가 다가오자 얼른 화면을 껐다. 어머님, 시간 됐어요. 출발하세요. 늦으면 안 돼요. 금내는 가방을 들었다. 응, 그럼 다녀올게. 검사 끝나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3시 반쯤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금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다. 서연 씨. 네. 금내는 돌아서서 며느리를 봤다. 현우 꼭 봐야겠어. 저녁 때. 엄마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알겠어요. 금내는 문을 닫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내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다. 디톡스 파우더, 정화티, 850만 원 영수증, 정화 3단계 완료 메모. 금내는 검색창에 디톡스 파우더 부작용을 쳤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과다 섭취 시 탈수, 저혈압, 경련, 의식 저하 가능. 의료기관 감독 없이 장기 사용 시 신장 손상 위험. 사이비 치료 주의. 금내는 다시 검색했다. 웰리스 힐링센터 사기. 검색 결과가 또 나왔다. 온라인 디톡스 코치 사기주의. 정화 프로그램 피해 사례 다수. 가족이 빠진 사이비 치유, 신고 방법. 금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현우야, 엄마가 꼭 구해준다. 꼭. 산망 첫 확인. 오후 3시 반. 금내는 검진센터에서 돌아와 15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서 있었다.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검사 받았어. 금내는 현관에 들어섰다.
거실의 향은 더 진해진 것 같았다. 초는 여전히 타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괜찮대. 나이 먹으면 누구나 그렇다고. 보청기는 나중에 생각해보래. 금내는 소파에 앉았다. 서연 씨, 현우는? 아직 쉬고 있어요. 저녁 때 깨운다고 했잖아. 몇 시에? 서연이 시계를 봤다. 손이 떨렸다. 6시쯤요. 저녁 준비하고 나서. 그럼 나도 쉬었다가 6시에 볼게. 금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다. 내가 쓸 방은? 작은 방 쓰세요. 제가 이불 깔아놨어요. 고마워. 금내는 작은 방으로 갔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이불이 깔려 있었다. 금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금내는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금내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서연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코치님, 어머님이 오셔서.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네, 최종 관문이 중요한 건 알아요. 금내는 숨을 죽였다. 오늘 저녁에. 네, 파우더 3포 준비했어요. 티도 2포. 네, 알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이번만 넘기면 완전히 정화된다고. 네, 믿어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850만 원 넣었잖아요. 마지막 단계 비용은? 네, 알아요. 500만 원.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금내는 가슴이 철렁했다. 850만 원에 500만 원? 총 1350만 원?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현우 오빠 꼭 살릴게요. 네. 오늘 밤 12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었다. 금내는 재빨리 문을 살짝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파우더 3포. 최종 관문. 금내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다. 코치와 통화. 오늘 밤 12시. 파우더 3포, 티 2포. 추가 비용 500만 원. 오후 6시가 되자 금내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서연 씨, 6시 됐어. 현우 깨워. 서연이 돌아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밥 먹고 나서. 아니야. 지금 봐야겠어. 금내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서연이 황급히 따라왔다. 금내는 안방 문 앞에 섰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문 열어. 어머님, 진짜 지금은. 문 열어. 안 그러면 내가 경찰 불러. 금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어머님, 제발, 문 열어. 지금 당장. 서연은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문에 넣는데 시간이 걸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금내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꽉 쳐져 있었다. 금내는 불을 켰다.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금내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현우야? 대답이 없었다. 금내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었다. 현우가 보였다. 금내는 숨이 막혔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다. 손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차갑고 축축해 보였다. 현우야, 현우야. 금내가 현우의 어깨를 흔들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가 흐릿했다. 초점이 없었다. 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목이 쉬어 있었다. 그래, 엄마야. 현우야, 괜찮아? 물. 현우가 간신히 말했다.
금내는 돌아서서 서연을 봤다. 물 좀 가져와. 서연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금내는 다시 현우를 봤다. 현우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현우야, 언제부터 이랬어?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현우가 중얼거렸다. 눈을 다시 감았다. 서연이 물을 들고 왔다. 금내는 물컵을 받아 현우의 입에 대줬다. 현우가 조금 마셨다. 하지만 삼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금내는 현우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금내는 일어서서 서연을 봤다. 이게 무슨 치료야? 현우가 죽어가고 있잖아. 아니에요. 정화 과정이에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독소? 무슨 소리야? 코치님이 그러셨어요. 현우 오빠 몸속에 나쁜 에너지가 쌓여 있대요. 그걸 빼내야 한대요. 금내는 믿을 수 없었다. 너 미쳤어? 이게 치료야? 이건 살인이야. 어머님. 서연이 소리쳤다. 코치님 말씀이 맞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쳐요. 약만 먹이고 수술만 하고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정화가 뭐야? 현우 몸에서 물도 다 빠져나갔어. 탈수야, 이건. 금내는 핸드폰을 꺼냈다. 나 119 불러. 서연이 금내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지금 병원 가면 더 나빠져요. 코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관문이래요. 오늘만 넘기면 완전히 나아요. 내 아들 죽게 놔둘 수 없어. 금내가 손을 뿌리쳤다. 서연이 금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님, 제발, 저 믿어주세요. 코치님이 지금까지 수백 명 치료했어요. 다 나았어요. 수백 명? 증거가 어딨어? 코치님 홈페이지에 후기 다 있어요. 그게 다 가짜야. 사기야. 금내는 서연을 밀치고 119를 눌렀다. 그 순간 현우가 침대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경련처럼 보였다. 현우야. 금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현우에게 달려갔다. 현우의 몸이 떨렸다. 손발이 경직됐다. 눈은 감긴 채였다. 현우야. 정신 차려. 금내가 현우를 안았다. 현우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다. 떨림이 멈췄다. 현우는 다시 축 늘어졌다. 호흡은 계속됐지만 너무 약했다. 금내는 떨어진 핸드폰을 주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하지만 작동은 됐다. 금내는 119를 다시 눌렀다. 서연이 금내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안 돼요. 금내가 소리쳤다. 내 아들이야. 내가 뭔데 막아.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제발 오늘 밤만 기다려주세요. 코치님이 오늘 밤 12시까지 최종 정화하면 된대요. 그럼 완전히 나아요. 금내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있어요. 저 정신 멀쩡해요. 저는 현우 오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지. 금내는 119 통화 버튼을 눌렀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금내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금내는 서연을 밀쳤다. 여기 강남구 신도시 아파트 1503호예요. 제 아들이 의식이 없어요. 탈수 증상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금내는 현우를 보며 말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말라 있어요. 손발이 차갑고 조금 전에 경련 같은 게 있었어요. 호흡은 하는데 너무 약해요. 알겠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환자분을 눕혀놓으시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내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다 틀렸어. 코치님이 화내실 거야.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금내는 서연을 봤다. 서연 씨, 정신 차려. 이건 사기야. 너 당한 거야. 아니에요.
코치님은 진짜예요. 진짜면 왜 1350만 원이나 받아? 진짜면 왜 병원 가지 말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이었다. 그건 병원이 다 돈벌이라서. 그럼 코치는 850만 원에 500만 원 더 달라는 게 돈벌이 아니야? 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금내는 현우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현우의 호흡을 확인했다. 여전히 약했지만 계속되고 있었다. 현우야, 조금만 참아. 곧 도움이 올 거야. 금내는 서연을 다시 봤다. 서연 씨, 나한테 정직하게 대답해. 코치가 누구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온라인으로만 상담했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름은? 박 원장님. 본명이야? 모르겠어요. 금내는 한숨을 쉬었다. 너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1350만 원을 준 거야?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사망 공포의 실체. 5분 후 아파트 복도에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다. 금리가 현관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빨리. 2명의 응급구조사가 들어왔다. 들것과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다.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안방이에요. 이쪽으로. 금리가 안내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현우를 봤다. 환자분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한 구조사가 현우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짚었다. 호흡을 확인했다. 눈동자에 손전등을 비췄다. 맥박 약함, 호흡 얕음, 탈수 증상 의심,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다른 구조사가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환자 상태 위중, 탈수 및 저체온 증상, 즉시 병원 이송 요청, 수신,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연락 완료. 이송하세요. 응급구조사들이 현우를 들것에 옮겼다. 현우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금리가 따라 나섰다. 저도 같이 갈게요. 네, 보호자분이시죠? 같이 타세요. 서연이 방 밖에서 서 있었다. 울음을 멈췄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저도. 응급구조사가 서연을 봤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내예요. 그럼 같이 타세요. 서연이 금례를 봤다.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이 현우를 앰뷸런스에 실었다. 금례와 서연도 탔다. 앰뷸런스가 출발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금례는 현우를 봤다. 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현우요. 48세. 기저질환 있으세요? 심장 부정맥이요. 3년 전부터 약 먹고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은? 금례는 서연을 봤다. 서연 씨, 현우가 무슨 약 먹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프로프라놀롤이요. 하루 2번.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금례가 대신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구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탈수가 심합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최근에 설사나 구토 증상 있으셨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부터 설사가 좀. 얼마나 자주요? 하루에 5번, 6번. 구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면 병원에 바로 가셨어야죠. 왜 안 가셨어요?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금리가 말했다. 그건 병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앰뷸런스가 강남성심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현우가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로 달려들었다. 환자 상태 보고. 48세 남성, 탈수 및 저체온 증상, 맥박 약함, 호흡 얕음, 심장 부정맥 기저질환 있음, 혈압 측정 8050,
정상보다 낮습니다. 링거 추가, 체온 체크,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금내와 서연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다. 금내는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금내가 일어섰다. 네, 제가 어머니예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있어요. 지금 수액 공급 중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안정화 중입니다. 하지만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 심전도, 신장 기능 검사 등. 네, 다 해주세요. 의사가 서연을 봤다. 부인분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최근에 뭘 드셨는지 아세요? 음식이나 약 같은 거요. 서연이 얼어붙었다. 금례가 대신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금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요. 디톡스 파우더랑 정화티라는 거요.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의사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이걸 환자분이 드셨어요? 금례는 서연을 봤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하루에 파우더 오지, 티 1포씩. 얼마 동안요? 한 달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달 동안 매일요? 네. 이거 성분이 센라이피랑 알로에잖아요. 이건 변비약이에요. 장기간 복용하면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이걸 드셨어요?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코치님이 정화한다고. 코치요? 의사예요? 아니요. 온라인. 웰리스 코치.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부인,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환자분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서연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의사가 금례를 봤다. 어머님, 지금 환자분 상태가 안정화 중이긴 한데 신장 기능이 걱정됩니다. 장기간 탈수 상태였으면 신장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갔다. 금례는 서연을 봤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금례는 서연 옆에 쪼그려 앉았다. 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말 몰랐어요. 코치님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알아. 진짜 현우 오빠 살리려고 했어요. 병원에서 심장 수술하자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찾다가 코치를 만난 거지. 네. 홈페이지에 후기가 수백 개 있었어요. 다들 나았다고. 심장병, 암, 당뇨. 다 나았다고. 금례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들이 쓴 거야. 이제 알았어요. 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 때문에 현우 오빠가 죽을 뻔했어요. 금례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현우는 살릴 수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현우 살리는 게 먼저야. 금례는 일어섰다. 서연 씨, 나 잠깐 전화 좀 할게. 금례는 복도로 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오병철.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신호음에서 연결됐다. 여보세요, 금례 씨? 병철 씨, 나 지금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사이비 치유 사기 당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일단 수액 맞고 있어요. 그런데 병철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오병철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금례 씨, 일단 아드님 안정화시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증거 다 모으셨죠? 네, 사진 다 찍었어요. 약병, 영수증, 메모. 그리고 며느리가 코치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경찰 신고해야 해요. 지금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사기꾼들은 빠르게 움직여요.
흔적 지우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병원 어디예요?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이요. 30분 안에 갈게요. 그때까지 증거 절대 지우지 마시고 며느리분한테도 코치 연락처 삭제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알겠어요. 금내는 전화를 끊고 응급실로 돌아왔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너 핸드폰에 코치 연락처 있지? 네. 절대 지우지 마. 그거 증거야. 증거요? 응. 나 지금부터 경찰 신고할 거야. 코치 잡아야 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경찰이요? 그래. 이건 사기야. 범죄야. 신고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다 얘기할게요. 코치 연락처, 입금 내역 다. 그래. 고마워. 금내는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금내는 깊게 숨을 쉬었다. 현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다 해결할게. 금내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증거로 끝내기로 했다. 오망 증거 제출과 조사. 밤 10시 30분.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복도에 오병철이 도착했다. 금례가 일어나 맞이했다. 병철 씨 왔어요? 네, 금례 씨. 아드님은 어때요? 지금 안정화 중이래요. 수액 맞고 있어요. 오병철이 주위를 둘러봤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분이 며느리분이시죠? 네. 오병철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철이라고 합니다. 사기 피해 상담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기꾼을 잡으려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병철이 의자에 앉았다. 금례도 옆에 앉았다. 금례 씨, 증거 사진 다 있으시죠? 네, 여기요. 금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디톡스 파우더, 정화티, 영수증, 메모지. 오병철이 하나하나 확인했다.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며느리분, 코치 연락처 아직 있으시죠? 네. 여기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박 원장님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다. 전화번호하고 문자 내역 다 있네요. 좋아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오병철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아는 형사님이 있어요. 사기 전담팀에 계세요. 오병철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오병철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이비 치유 사기 사건인데 피해자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네, 강남성심병원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병철이 전화를 끊었다. 박 형사님이 30분 안에 오신대요. 그분 오시면 증거 다 보여드리고 진술하면 돼요. 금리가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병철 씨. 별 말씀을요. 이런 사기꾼들 꼭 잡아야 해요. 오병철이 서연을 봤다. 며느리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형사님 오시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네. 코치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터넷 검색이요. 심장병 자연치유 이런 거 검색하다가 웰리스 힐링센터라는 사이트를 찾았어요. 사이트 주소 기억나세요? 네. wellnesshealingcenter.com이요. 오병철이 노트에 적었다. 그 사이트에서 뭘 봤어요? 후기들이요. 수백 개가 있었어요. 심장병, 암, 당뇨 다 나았다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네. 상담 신청 폼이 있었어요.
이름이랑 연락처 적고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박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현우 오빠 상태 물어보더니 병원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래요. 몸속 독소를 빼내야 한대요. 정화 프로그램 하면 완전히 낫는다고.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 1단계가 2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300만 원, 3단계 300만 원. 그리고 오늘 최종 단계 500만 원 달래요. 총 1350만 원이네요. 네. 오병철이 적으면서 물었다. 돈은 어떻게 보냈어요? 계좌 이체요. 박 원장님이 계좌번호 보내줬어요. 계좌번호 아직 있어요? 네, 문자에 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조작해서 문자를 보여줬다.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박민수. 오병철이 적었다. 박민수가 본명인가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박 원장님이라고만. 얼굴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고 문자로만. 화상 통화는? 한 번도요. 원장님이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 얼굴 보면 안 된대요. 오병철이 한숨을 쉬었다.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금례가 일어섰다. 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수액 2리터 넣었고 혈압도 올라왔어요. 의식도 많이 돌아왔어요. 정말이요? 네. 신장 기능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다행히 큰 손상은 없어요. 탈수가 심했지만 빨리 조치해서 회복 가능해요. 금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수액 치료 계속하고 전해질 균형 맞추면 퇴원 가능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다. 금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살았어. 현우가 살았어. 서연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금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울지 마. 현우 살았잖아. 이제 코치 잡아야지. 밤 11시. 박 형사가 도착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병철 선생님? 네,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했다. 사건 개요는 전화로 들었어요. 피해자분들이시죠? 오병철이 금례와 서연을 소개했다. 네, 이분이 고금례 어머님이시고 이분이 며느리 윤서연 씨예요. 박 형사가 의자에 앉았다. 노트를 꺼냈다. 일단 제가 간단히 진술 받을게요. 나중에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겠지만 지금 긴급하니까요. 네. 박 형사가 서연을 봤다. 윤서연 씨, 언제부터 피해를 입으셨어요? 2024년 11월 중순쯤이요. 그럼 2달 정도 되셨네요. 피해 금액은 850만 원이요. 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 더 달라고 했어요. 총 1350만 원. 돈은 어떻게 보냈어요? 계좌 이체요. 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박 형사가 계좌번호를 적었다. 이체 영수증 있어요? 네, 은행 앱에 다 있어요. 좋아요. 나중에 그것들 다 출력해서 가져오세요. 박 형사가 금례를 받다. 어머님은 언제 이 사실을 아셨어요? 오늘이요. 오늘 서울 올라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하신 거고요? 네. 아들이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금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디톡스 파우더, 정화티, 영수증, 메모. 박 형사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거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박 형사가 서연을 다시 봤다. 박 원장이라는 사람, 목소리는 들어봤죠? 네, 전화로 여러 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40대쯤 되는 것 같았어요. 억양이나 특징이 있었어요? 서울말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의사 같은 느낌? 박 형사가 적었다. 홈페이지 주소 아까 말씀하셨죠?
WELLNESSHEALINGCENTER 다트캄? 네. 박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쳤다. 화면을 봤다. 지금은 안 열리네요. 폐쇄됐거나 도메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서연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확인했다. 정말로 사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정말 안 열려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꾼들은 빨라요. 아마 오늘 119 신고 들어간 거 알고 바로 폐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분이 코치한테 연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네 어디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박 형사가 일어섰다. 일단 제가 내일 아침에 사이버 수사대랑 금융조사팀에 연락할게요. 계좌 추적하고 전화번호 추적하고 도메인 등록 정보 확인하고 그리고 윤서연 씨는 내일 경찰서 와서 정식 진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2장 꺼내 금내와 서연에게 줬다. 혹시 코치한테 또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절대 돈 보내지 마시고요. 네. 박 형사가 나갔다. 금내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네. 오병철이 옆에 앉았다. 금내 씨, 잘하셨어요. 증거 확보하고 빨리 신고하고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박 원장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어요. 계좌 추적하면 신원 나올 거고 전화번호도 추적 가능해요. 시간 문제예요. 금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병철 씨.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이 제일이에요. 자정이 가까워졌다. 금내는 응급실 창문 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현우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사기꾼도 꼭 잡을게. 육망 추적과 검거. 3일 후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 사기 전담팀 사무실. 금내와 서연이 박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민수 계좌 추적 완료했어요. 정말요? 네. 계좌 주인은 실제로 박민수라는 사람이 맞아요. 46세, 서울 강서구 거주. 전과 기록도 있어요. 201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또 사기를 쳤네요. 네. 상습범이에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추적했어요. 선불폰이긴 한데 사용 기록 보니까 강서구 쪽에서 주로 사용됐어요. 박 형사가 지도를 펼쳤다. 여기 발산동 쪽이에요. 아마 여기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잡으러 가세요? 네. 오늘 오후 5시에 영장 들고 갈 거예요. 사이버 수사대하고 같이요. 금리가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잡히네요.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사건 피해자가 윤서연 씨만이 아니에요. 계좌 입금 내역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23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23명이요? 네. 총 피해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박 형사가 일어섰다. 어머님, 며느리분, 오늘 저녁 7시쯤 연락드릴게요. 체포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금내와 서연이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추운 겨울 날씨였다. 금내는 코트깃을 세웠다. 서연 씨, 병원 가자. 현우 보러. 네, 어머님.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으로 갔다. 병원 일반병동 512호. 현우가 누워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엄마. 현우야. 금리가 침대 옆에 앉았다. 현우의 손을 잡았다. 어때? 많이 좋아졌어? 네. 오늘 아침에 죽도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부터는 밥 먹어도 된대요. 다행이다. 서연이 침대 반대편에 서 있었다. 현우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현우가 서연을 봤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내가 오빠를 죽일 뻔했어요. 현우가 약하게 웃었다. 안 죽었잖아. 엄마가 살려줬어. 금리가 현우의 손을 꽉 쥐었다. 현우야, 너 정말. 엄마 심장 떨어질 뻔했어. 죄송해요, 엄마. 너 잘못 아니야. 내가 아픈 게 잘못이야? 금리가 서연을 봤다. 서연 씨도 잘못한 건 아니야. 속은 거지. 사기꾼이 나쁜 거야. 서연이 울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그만 울어. 현우도 살았고 사기꾼도 오늘 잡힐 거야. 이제 다 끝나간다.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도 미안해.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상한 데 빠진 거잖아. 아니야. 내가 약했어. 병원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금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오후 7시 30분. 금내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 형사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네, 형사님. 체포 완료했어요. 정말요? 네. 발산동 오피스텔에 사무실 차려놓고 있었어요. 컴퓨터 5대, 전화기 10대, 서류 수백 장. 다 압수했어요. 박민수도 잡았어요? 네.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지금 경찰서로 이송 중이에요. 금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요. 뭔데요? 박민수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공범이 2명 더 있어요. 같이 체포했어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 전화 상담하는 사람. 셋이서 조직적으로 운영했어요. 그 나쁜 놈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크고 증거도 확실해서 구속될 가능성 높아요.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정도 후에 시작될 거예요. 그때 윤서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증거 잘 모아주셔서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형사님이 빨리 움직여주셔서 감사해요. 금내는 전화를 끊고 현우와 서연을 봤다. 잡혔대. 박민수? 공범 2명도 같이. 정말요? 응. 이제 재판만 남았어. 현우가 웃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혼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증거 모으고, 경찰 부르고, 사기꾼 잡고. 금리가 웃었다. 엄마니까. 내 자식 지키는 게 엄마 일이지. 서연이 금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자. 금리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칠망 재판과 심판. 2개월 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법정. 금내, 현우, 서연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완전히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걷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피고인 입장. 법정 앞문이 열리고 박민수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였다. 46세로 보이는 남자. 깡마른 체격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금례는 박민수를 똑바로 봤다. 저 사람이 아들을 죽일 뻔한 사기꾼.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인 박민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23명, 피해 총액 2억 8천만 원.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박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기 의도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치유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신청 있습니까? 네, 피해자 윤서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선서를 했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웰리스 힐링센터라는.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85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디톡스 파우더와 정화티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지만 증인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했죠? 그건 속아서 증인이 판단 착오를 한 것 아닙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치료 효과를 장담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다른 질문하세요. 재판이 계속됐다. 증거들이 제시됐다. 금례가 찍은 사진들, 이체 영수증, 통화 기록. 오후 2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민수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재판장이 박민수를 봤다. 피고인은 취약한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법정이 끝났다. 금례, 현우, 서연이 복도로 나왔다. 박 형사가 다가왔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네요. 네, 형사님. 고마워요. 피해 금액 배상받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박민수한테 재산이 별로 없어서요. 괜찮아요. 돈보다 현우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현우가 금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집 가요. 그래.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섰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팔망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9월 중순. 서울 한강공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금례, 현우, 서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회사에도 복직했다. 서연도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어머님, 김밥 드세요. 서연이 도시락을 열었다. 금례가 만든 김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고마워, 서연 씨. 세 사람이 김밥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다. 바람이 시원했다. 현우가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골 내려가요. 오래 못 뵀잖아요. 그래야지. 텃밭풀도 많이 자랐을 텐데. 제가 다 뽑아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서연이 금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때 진짜 감사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현우 오빠. 이제 그 얘기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서연 씨. 금례가 서연을 봤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도 배웠잖아. 네. 이제는 절대 그런 거 안 믿어요. 검증되지 않은 건 다 의심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금례는 가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요새 내가 하는 일. 전단지에는 사기 예방 교육 마이너스 시니어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응. 동네 복지관이랑 경로당에서 나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이 얘기해줘야 다들 믿더라고. 현우가 웃었다. 엄마가 이제 강사네요. 강사까지야. 그냥 경험담 나누는 거지. 금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때 꿈에서 아빠가 우는 거 봤잖아. 그게 신호였나 봐. 현우 위험하다고. 엄마 미신 믿으세요? 미신이 아니라 모성애지. 엄마는 알아. 자식이 힘들 때. 세 사람이 웃었다. 저녁 무렵 금례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차들, 사람들. 금례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와 서연이 찍어준 사진을 봤다. 세 사람이 한강에서 웃고 있는 모습. 다행이야.
현우 살았고 서연이도 정신 차렸고 버스가 시골로 향했다. 금내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